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보좌관 조승우입니다. 채소과일식을 시작하면서 제가 특히 우리 여성분들 커피와 우유는 꼭 섭취를 제한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아직도 커피를 못 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커피는 발암물질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딨어? 논문 어딨어? 이렇게 공격 아닌 공격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게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는 게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우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커피는 고온에서 구워서, 근데 이 구운 게 이제 160도를 넘어가서 230도까지 이탈리안 수준까지 배전을 하면 그건 이미 태워지죠. 그래서 크랙이 1차, 2차, 3차까지 나는 때는 이미 산화가 엄청나게 돼서 여기서 오일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백질이 변성돼서 생기는 발암물질은 차후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이 원두, 생두 자체에 곰팡이 독소, 미코톡신이 너무나도 많고 동시에 잔류농약 역시 많이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GMO, 즉 빠른 수확과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선 방부제를 엄청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들 역시 똑같이 로스팅 되면서 단백질로 변성이 되죠. 이러한 사실을 지적을 안 했느냐? 아니요. 이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발암물질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더욱더 깐깐하기 때문에 이 발암물질들의 기준을 0.4ppm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냐?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3위에 달하는 커피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단연코 1위고요. 그 다음이 중국. 중국이 아마 언젠가는 추월을 하겠죠. 인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5천만 명, 커피를 마시는 인구를 뭐 최대 잡아도 2천만 명이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5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타벅스가 단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만 매출이 2조가 넘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10대부터 시작해서 50, 60 세대까지 많은 분들이 커피를 먹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나 2018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상징적인 판결을 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과학적인 사실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바로 스타벅스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모든 9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부터 해서 개인 커피까지 커피숍에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그리고 임산부가 먹으면 유산할 수 있거나 기형아를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 문구를 매장에 공고를 해라 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물론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몇 년이 지나서 유야무야 됐지만 당연한 겁니다. 미국은 특히 로비가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식약처에서 2020년 커피의 발암물질을 0.8ppm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권고안을 놨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언론이나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커피 매출 시장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치 캔 역시 통조림이 갖고 있는 비스페놀의 발암물질이 있지만 이거를 법적으로 검사하기에 허용치 않은 것 역시 같은 원리인데요. 경제 논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커피에는 발암물질이 있구나. 그렇다면 굳이 내가 매일 발암물질을 내 돈 주고 마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인슐린 저항성 있으신 분들, 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있으신 분들 꼭 커피부터 끊어보시면 두통, 불면, 수족냉증 좋아집니다. 그렇게 채소과일식을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